그러면 저는 예빈이 틀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죠. 우리 예빈이 뭐 틀렸을까요? 124, 125에서 질문. 완벽해서 질문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완벽한 우리 딸이요. 보자. 더럽게 완벽해서 질문 얻으면. 얘는 버리셔도 돼요. 얘는 물리 몰입해야 되어서 버리셔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수건아 124페이지에 5번 버려. 괜한 욕심이야. 그건 아닌데. 혹시 붙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 한 번 해봐. 얘하고 얘 고쳐봐. 승원 빨리 풀고 7번하고 11번이 되나 확인. 우리 똘똘이 예빈이가 유일하게 못 푼 문제야. 똘똘이 예빈이가 유일하게 못 푼 게 그거라고. 승원 그 두 개 먼저 풀어. 선생님이 3분 후에 7번하고 11번을 설명할게요.
이씨. 어딨어? 예빈 다시 고쳤더니 어때? 아니 저는 최선을 다했어. 너의 최선이지, 그치? 최선만 다하면 되지. 뭐래? 뭐래? 해봐. 자, 실제로 보면요. 거기 7번하고 11번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야. 사실은 그 밑에 있는 8번도 쉽지 않아. 근데 그걸 예빈이가 맞췄더라고요. 자, 7번 보시면 1기압의 크기를 이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27도 그랬는데 미출처 27도라는 섭씨 온도 우리 쓸 데가 없어요. 이거 절대 온도를 바꿔놓고 계산하셨어야 돼요. 올 밥탱아. 그래서 이거 300켈빈으로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300켈빈으로 바꾸시고 부피가 0.6인 이런 통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부피만 1.5배 크게 하려고 한다면 온도를 얼마 높이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체가 담겨져 있는 품이 있다라는 말이죠. 지금 현재 기체가 담겨져 있는 이곳의 부피는 0.6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얘의 부피를 1.5배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사실은 0.9로 만든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증가한 부피를 얼마? 0.3만큼 증가시키면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얘 압력, 부피, 온도에 대한 얘기는 나온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압력은 1기압이라고 하는 1 곱하기 10의 5승이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0.6이었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300켈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실험을 해도 그 안에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1 곱하기 10의 5승 유지할 거야. 근데 부피를 1.5배 크게 해서 0.9로 만들고 싶어. 그랬을 때 온도는 얼마여야 이게 가능하니? 이 얘기한 거야. 이 얘기한 거죠. 그러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V는 nRT인 거죠. 그랬을 때 아무리 열을 가해도 N도 R도 변하지 않아. 얘 값은 일정합니다. 됐어? 그리고 압력도 일정하다 그랬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부피 변화와 절대 온도는 무슨 관계가 있다? 비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부피를 1.5배 증가시키려면 온도는 1.5배 증가해야 돼. 이 뜻이에요. 알았냐? 그러니 이거 1.5배 증가하려면 이를 450도 만들면 450켈빈 만들면 되니까 온도를 150켈빈 상승시켜 이 뜻이에요.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처음 상태에서 1번과 같은 상태가 되는 과정에서 기체의 외부에 할 일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처음 상태에서 이 상태로 올 때 우리 이거 압력 부피 그래프 그리시면 이렇습니다. 압력은 일정, 부피만 증가. 0.6였다가 0.6로 부피만 증가. 그래서 압력은 1 곱하기 10의 5승 이런 얘기잖아. 되겠냐?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과정에서 할 일은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넓이 끝났잖아. 그게 답이야. 뭘 가르쳐주면 적용을 하려고 해! 그래서 얼마 나오냐? 한 일. 한 일은 3 곱하기 10의 4승절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음 상태에서 1번과 같은 상태가 되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몇 배가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요, 뭐에 비례한다고요? 온도 변화에 비례한다고요. 됐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1.5배 증가하면 당연히 내부 에너지도 1.5배 증가합니다. 문제 풀어봐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처음 보니까 되게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이야. 연력학이 그래. 그래서 오히려 역학보다 연력학이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예민사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몇 번이라 했지? 11번. 일정량의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상태를 그래프와 같이 A, B, C, A와 A가 되는 과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흡수한 연량은 36이라고 한다. B, C 과정은 단열 과정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이거를 11번 문제를 풀어봐 드리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지울게요. 11번 문제를 풀어봐 드리면 이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압력, 부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과정이죠. 여기가 A, 여기가 B, A에서 B로 가. 그랬다가 얘가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와. 그리고 이렇게 가. 여기를 C라고 할 거야.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V제로, 여기가 8제로, 그 다음에 여기가 A 지점이 8, P제로, 32, P제로, 여기는 몰라. 뭐 이런 얘기야. 알겠어? 네. 안 해. P제로 해. 뭐 이런 느낌.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요. 여기에서 준 힌트가 A에서 B로 갈 때 기체가 흡수한 연량을 36으로 보자. 뭐 이렇게 됐어요. 자, A에서 B로 갈 거고, B에서 C로 갈 거고, C에서 A로 갈 거고, 그냥 델타 U 플러스 W고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랬을 때 각각 지점의 온도는 A, B, C, A로 돌아오는데요. 자, 온도의 값은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값과 비교한다 했으니까 그걸로 보자고요. 자, A, B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8, P0, V0 뭐 이래요. P0, V0. 넌 이쪽에 앉으면 되지 그쪽에 앉아서 고개를 왜 이렇게 움직이냐? 자, 그 다음에 B는요. B는 얼마입니까? 32, P0, V0. C는요, 얼마입니까? 네. 얘는 8P0, V0, A 다시 8P0, V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서 단 조건이 뭐가 있냐면 A에서 B로 갈 때 흡수한 열의 양을 36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A에서 B로 갈 때 흡수했대요. 36, P0, V0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단열된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때 열의 출입 없어. 이런 얘기야. 이런 거 두 개 가르쳐줬어.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나머지 풀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요. 열을 36만큼 흡수를 했어. 36만큼 흡수하면서 A에서 B로 가죠. 열을 얘는 됐어. 네, 온도가 얼마? 24만큼 증가했거든요. 됐어. 24만큼 열이 증가했어요. 24만큼 열이 증가했는데 그 열이 증가한 24만큼의 크기를 여기다가 24 P0, V0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24 크기만큼의 열을 흡수했는데 이 정도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흡수했단 말이죠. 자, 근데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A에서 B로 갈 때요. 부피가 어떻습니까? 일정합니다. 이게 등적 구간이에요. 할 일이 없단 말이죠. 맞아요.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열을 흡수하면 그 흡수한 모든 열이 뭐해서 내부 에너지 증가시키는 다 쓴 것뿐이야.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우리는 24에 해당되는 크기인데 그 크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흡수한 열은 실제로는 36, P0, V0를 흡수했구나 이 뜻이야. 이해돼?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봐야 돼. 온도가 24만큼 증가하려면 사실은 36 P0, V0의 열이 흡수해야 온도가 이만큼 증가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거꾸로요. 그러면 이거 봐. 8에서 30이 될 때 열을 이만큼 흡수해야 되면 거꾸로 32가 8 되려면 열을 똑같은 만큼 방출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36 P0, V0만큼 감소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과정이 단열된 과정이에요. 근데 온도가 낮아졌네? 이유는 그 열을 모두 다 이만하게 썼기 때문이냐? 그래야 이거 더한 값이 0되죠. 그 뜻이잖아.
자, 그리고 나서 C에서 A로 갈 때 88이네. 온도 변화 없네.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인 거죠. 그쵸?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없는데 얘는 부피가 줄었으니까 1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받은 1의 양은 윤도 넓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얼마? 확실해? 49? 아니 2분의 4죠. 2분의 49. 2분의 49 P0 V0만큼 우리를 받았다 이 뜻이죠. 맞아. 이렇게 되니까 외부로 방출된 열이 마이너스 2분의 49 P0 V0 빼 이런 얘기야. 이해돼? 여기까지 되겠어. 그랬을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냐면 2분의 49는 24.5 맞아? 이게 마이너스 25. 자, 그렇다면은 얘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총량 확인해봐 라고 했었죠. 총량, 이 양과 이 양이 무조건 같아야 돼. 기억나냐? 150 플러스 11점 맞냐? 그러면 내가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요 사이면 이게 네 11.5 T0 때문에 일을 했어요.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어. 정상이야. 이런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그죠?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을 P0, V0로 만들어 드리면 이래요. A, B, C, D, A 한 바퀴 돌아오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요. 됐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이만큼이에요.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냐? 괜찮아? 알겠어? 그런 느낌이야. 됐지? 얘들아 또 질문해봐. 뒤에 넘겨. 126, 127에서 질문. 너의 질문을 우리가 풀어줄 거거든. 승원이가 웬만하면 풀 수 있나 봐. 알아. 승원아, 체크해. 3, 4 하잖아, 언니가. 자, 3, 4 해. 예빈이 다시 풀어, 3, 4.
관람의 자세를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게 생겼어? 수능 문제야, 새끼야. 네가 말이 된다 안 된다를 평가할 기준이 없어. 말이 안 되는 그 문제를 해보도록 할까? 3번과 4번. 예빈이가 어떠냐? 다시 풀어보니까. 할만해? 자, 3번과 4번 보시면요. 차이점이 뭐냐면요. 3번은요. 가는 부피가 변할 수 없는, 그래서 강철통일게요. 나는 부피가 바뀔 수 있는 피스톤이라는 거야. 자, 그럼 부피가 변한다와 안 변한다의 차이는 뭐냐면 일을 했다와 안 했다의 차이야. 되겠어? 그러니 가 같은 경우에는요.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 값은 항상 0이 고정이야. 그럼 얘가 0이면 항상 열의 축입이 내부 에너지만을 변화시킨다. 이 뜻이야. 이게 가야. 이게 가야. 오, 그렇죠. 근데 나의 경우는 어떠냐면요. 큐는 됐다. 6 플러스 W. 저 미친년이 저게 뒤지려고. 다시 까는 썼어요. 자, 얘는요. 부피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그 받은 열량이 내부 에너지와 일하는 데 다 쓰인다는 거예요. 분산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얘가 어떠냐면 처음에는 얘네들의 온도가 다 T0로 똑같고요. 부피도 V0로 동일한 상태. 자, 이상기체 AB가 열량 Q를 흡수하여 각각 절대 온도를 TA로 얘는 T로 변환시켜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부피는 얘는 처음 부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얘는 부피가 2배 커졌어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B의 압력을 인정하고 피스톤의 마찰을 무시한다고 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압력은요, 얘는 처음에 압력이랑 똑같아야 돼. 근데 얘는 처음에 압력은 달라져. 그냥 이런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열량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볼게요. 여기에서 둘 다 똑같이 열량을 플러스 Q만큼 흡수시키는 거죠. 그럼 얘는 온전히 열을 다 내부 에너지 증가시키는 다 써.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열을 다 쓰면 내부 에너지 100만큼 증가한 거야. 이런 뜻이야.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100만큼의 열을 주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쓰고 일부는 피스톤의 부피가 증가하는데 나눠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피 증가하는데 한 60만큼의 내부 에너지를 썼다면 부피 증가하는 한 일을 하는데 40만큼밖에 못 써. 이렇게 분산돼야 돼. 그러니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자체가 달라. 온도가 올라간 양이 달라. 맞아. 가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100만큼 다 온도를 상승시키면 다 쓸 수밖에 없으니까 더럽게 뜨거워. 근데 나는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일부밖에 안 쓰니까 가에 비해서 나의 온도는 낮을 수밖에 없어. 이해되겠어?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TA의 온도가 TB의 온도보다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앞에 했었던 거야. 온도는 압력과 부피를 공간같이 비례해 이랬잖아. 그러니 A 같은 경우에 온도가 상당히 높아졌으니까 압력과 부피를 곱하기가 엄청 커져야 되는데 부피는 변할 수 없어. 그럼 압력이 얼마나 커졌죠? 됐어?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압력이 엄청 커졌구나. 적어도 P0보다 엄청나게 커야 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야. 이해됐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대충의 이해를 했으니 우리가 이걸 보면 기억. 가에서 A의 내부 에너지는 Q만큼 증가했다. 네, 가에서는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내부에서 흡수한 에너지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니은 보시면 나에서 B에 외부의 한 일을 Q가 같습니까? 자, 외부의 한 일이 Q가 같을 수는 없어. 내부 에너지 증가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TA가 ET0입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주자는 거죠. 요 상황. 요 상황을 그래프로 그리면 압력과 부피를 그려요. 자, 그랬을 때 압력은 처음 압력이랑 똑같이 유지되니까 맨 처음에 압력이 P0면 시간이 지나도 압력은 P0를 유지해요. 부피만 2배 커져요. 그래서 한 일의 양이 얼마냐면 한 일의 양이 P0 V제곱 이게 한 일의 양이야. 이게 한 일의 양이야.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됐을 때요. 온도가 처음 온도에 비해서 2배 증가해야 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온도가 2배 증가한대요. 처음 온도는요. 여기 시각점을 A라고 하고 두 번째를 B라고 하면 A에서의 온도는 P0 V제곱이잖아요. 그러면 B의 온도는 뭘까? P0 V제곱. 그래서 이때 온도를 P0라고 했고 이때 온도를 ET0라고 했대. 이렇게 된대요. 자, 이렇게 돼서 이 순간의 온도, 이 순간의 이 온도를 뭐라고 했어요? 네, 이때 온도를 TB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온도는 TB야. 맞아. 근데 TA의 온도는 TB의 온도보다 훨씬 높아야 돼. 그러니까 ET0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 낯설어서 그런 거야. 낯설어서 그래. 4번 가자. 그림과 같이 매우 부드럽게 움직이는 피스톤이 달린 실린더에 부피가 V0인 이상기체가 들어있습니다. 실린더는 온도가 T0인 얼음물에 담겨있고 벽을 통하여 열이 교환되어 물의 양은 기체에 비해서 매우 많습니다. 물의 양이 매우 많다는 얘기는 그 안에 피스톤의 온도가 올라가든 내려가도 물의 온도는 변화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네. 자, 이때 실린더 안의 기체를 다음 가지 변화시켰습니다. 과정 1. 피스톤을 매우 빠르게 눌러서 부피를 2분의 V0로 줄입니다. 라고 합니다.
과정 1을 보시면요. 피스톤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피스톤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눌러버리면요. 안에 있는 기체의 온도가 바뀌기 전에 됐어요. 밖으로부터 열의 출입이 있기 전에 안에서의 변화가 생기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할 때요. 대단히 빠르게 눌렀어 라고 하는 건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로 라는 얘기야. 단열. 그래서 단열된 상태로 부피를 줄여요. 그러면 부피를 줄어들면 내부에서 일을 받겠죠. 그 받은 양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한 40만 킬로 정도 그러면 이를 받은 만큼 다시 내부에서 증가해서 안에 기체들의 온도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압축을 확 하면 과연 뜨거워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억 보세요. 과정 1은 단열 과정입니다. 내 열이 줄이 없어요. 왜? 빠르게 피스톤을 움직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요. 과정이 피스톤의 위치를 고정시킨 채 실린더 안의 기체가 얼음물의 온도에 이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요. 이렇게 비커가 들어있으면 이 안의 기체의 온도가 그래서 영하 기체의 온도가 10도라고 한다. 왜? 밖에 있는 얼음물의 온도가 10도 이런 느낌이야. 됐어? 근데 내가 이걸 확 하고 압축시키니까 온도가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까지 올라간 거야. 열을 받아서. 근데 얘를 이제 가만히 놔두는 게 과정이야. 왜 가만히 놔둬? 밖에 온도랑 다시 같아져요. 됐어? 이 얘기야. 그러면 과정 1이라고 하는 건 단열 과정인데 과정 2 압축시킨 다음에 가만 놔두는 과정에서는요.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피스톤의 부피는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놔뒀으니까 고정시켰으니까 한대야 되니. 근데 온도가 뭐해지니까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로 다시 낮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내부 에너지를 방출했지. 그 방출한 내부 에너지가 낮아졌으니까 열이 방출했지. 됐어. 네, 식어가고 있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 3을 보면 매우 천천히 피스톤을 당겨서 다시 처음 위치까지 끌어올릴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아까는 확 압축했는데 천천히 끌어올린대요 라고 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단열이라면 이걸 천천히 끌어서 여기까지 저기 올릴 거야. 천천히 끌어당긴다는 건 압력을 일정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압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했는데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PV 값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이런 얘기. 자,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래서 얘가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기록 보시면 과정 1은 단열 과정이다 맞는 거고요. 과정 3은 등원 과정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자, 처음 상태 A로 다시 복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요. 처음의 상태 A로 다시 복원할 때요. 됐죠? 이 상태로 놔두면 얘가 차가워지면 다시 뭐하니? 압축되지. 근데 천천히 끌어올려서 처음과 똑같은 온도 상태가 될 때까지 유지한 거예요. 그럼 얘도 됐어? 복원되지 않고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려면요. 얘가 10도였다가 됐어? 네, 그 10도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피스톤을 잡아당겼을 때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네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0이어야 된다. 내부 에너지가 변화야. 천천히 잡아당기면서 압력도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한 상태 유지. 그래서 처음에 높이까지 끌어올렸다가 손을 놔도 얘가 다시 돌아가지 않게. 이 상태야. 그래서 과정 3은 등원, 등압 과정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정 C에서 기체의 압력은 됐죠? 내 상태 A일 때와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처음 상태 A와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C 상태가 무슨 상태야? 압축했을 때. 자, 압축했을 때 C에서 기체의 압력은 A와 같습니까? 라고 했어. 압축했을 때 A의 처음이라 A일 때와 C일 때 압력이 같니? 라고 하는 거예요. 압력은 달라야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가정 3에서 기체의 열을 흡수하여 모두 일하는 데 사용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가정 3에서는 내부의 에너지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열에 출입한 열만큼이 내부의 밖으로 출입한 열만큼이 일하는 데 사용했겠죠. 그래서 이런 거죠. 복잡하네요. 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요것만 하고 잠깐 끊을게. 128, 129에서 지금 너야. 이게 응. 6번이다. 6번 20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6번이다. 6번, 8번 어떻게 했구나. 너희 몫이야. 예빈이 때리면 안 돼. 그냥 몰라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응. 몇 번? 8번? 이제와 다시 공부하는지 그래. 틀릴 수 있게 하는 거 아니야? 몇번 나왔어? 다 봐봐. 다 봐볼게. 틀렸어 나는. 맞아. 맞았다고? 맞아. 그럴 리가 없어. 개슈. 20라고. 이거는 아니다. 응? 개념은 아니야. 좀 아니다. 진짜 개슈. 정답이 혹시
온도가 달라져. 비 온도가 달라져. 온도가 달라? A가 압력이 줄어들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비 온도가 올라가지. A랑 B. 음. B까지 영향을 미쳐? 그 중력판에서 오는 거. 열평형. A 온도가 달라져. 아. 응. 아. 아. 음. 6번 이해? 다들? 된거 같은데. 응. 풀렸어? 6번은 설명할 필요 없어. 네. 8번은 그래. 8번은 좀. 8번은 뭐 승원이가 하겠지. 아 이거 아닌 거. 그럼 7번 모르겠어요. 미친. 아니 갑자기. 좀 컸어? 아니 8번 하니까 풀었다. 승원이하고 상담해 빨리. 아 근데 이게 왜 지금 모르겠지. 8번. 풀었다고? 1번이 한다? 왜? 왜? 기억만 맞다고 생각해. 다른 거에 틀렸다고 생각. 뭐라고? 다른 거에 틀렸다고 생각. 일단 지우는 당연히 아니고 당연히 아니지. 디귿도 당연히. 디귿 난 디귿을 모르겠는데. 포텐셜을 증가하잖아. 일을 받으면 증가하잖아. 혹시 1 받으면 증가하지? 근데 이거 1 했잖아. 아니지. 아 1 받지 않았지. 용수 일을 받으면 일을 받으면. 그치 1 받았으니까 움직였겠지. 근데 아니다. 왜냐면 똑같은 일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렇지. 이렇게 이기가 없는데. 예빈아 승원이 잘 가르치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잘 못하냐? 저 못하고요. 승원아 좀 조심하자. 설명하는 연습을 좀 하도록. 그치? 자, 6번은 설명 안 해준다 그랬으니까 7번 한번 볼래? 그러면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부터 시작해서 다시 A까지 한 바퀴 순환하는 기관이고요. 자, B, C와 D, A는 등적 과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 열을 흡수했니? 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A, B, C, D, A로 갈 때 온도 변화를 압력 부피 변화로 보셔야 된다. 자, 근데 이 그래프 이상하죠? 압력 부피 아니죠? 그래서 그래요. 이 그래프를 압력 부피 그래프로 바꿔놔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가 나왔냐면 온도가 나왔어요. 온도가 나왔는데 A의 온도가 얼마냐면 ET0고 B의 온도도 ET0고 그 다음에 C의 온도, D의 온도가 T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서 BC 과정과 DA 과정, BC 과정과 DA 과정이 등적 과정이래. 부피가 일정해야 된대. 그런 얘기야. 그러면 나는 하나를 가정해보자. ET0를 압력을 P라고 하고 부피를 EV0로 놓는다. 됐어? 그래서 사실은 ET0는 ET0, V0의 상황이다 라고 놓는다면 맞아? 네. 이렇게 놓는다면 여기가 P0, 여기가 EV0 그래서 ET0, V0를 나는 ET0의 온도로 표현할 거야 라고 한다면 ET0 온도를 그대로 EP0, V0를 유지해야 돼. 맞냐? 그랬을 때요 거기에서 보시면 A의 압력이 A의 압력이 거기 EP0로 나왔네. 여기가 EP0 그럼 부피는 V0 됐어? 이렇게 놓을게. 자 그러면 B를 보시면 B에서의 압력은 얼마입니까? P0잖아요. 그럼 부피는 얼마여야 돼요? EV0여야 돼요. 이해?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때 등적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부피가 EV0거든요. 근데 C를 보면 압력이 얼마냐면 C의 압력 몰라요. C의 압력은 모르는데 여기 온도가 T0잖아요. 그러니까 압력 부피 온도값이 절반이어야 되니까 P0, V0를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때 압력이 얼마여야 되냐? 2분의 1 P0가 아닐 수가 없어. 이렇게 따져가는 거야. 그 다음에 D도 T제로야. D도 T제로니까 T0, V0 값이 D 거여야 돼. 됐어? 그랬을 때 D의 압력이 P0거든요. 그럼 P는 V0로 되죠. 그리고 D에서 A로 가는 과정이 다시 등적이라 해서 확인해 보세요. 부피 똑같죠? 이런 식이야. 이걸 그래프로 그대로 표현을 해봐드리면 여기가 우리가 썼던 압력, 부피 그래프잖아요. 압력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2분의 1 P0, P0, 2P0 이런 식의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부피는 여기에 보시니까 V0하고 2P0로 나타내시면 되겠네요. 그 중에서 A는 EP0, V0, EP0, V0 여기가 A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건 P0, EV0, P0, EV0 여기가 B야. 그 다음에 C는요 라고 했습니다. C는 2분의 1 P0, EP0, EV0 여기가 C네요. 됐죠? 그 다음에 D는 P0, V0니까 됐어요? 여기가 D. 그래서 느낌이요. 어때야 되냐면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D로 가고 D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래프로 바꿔놓어줘요. 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모두 찾아봐. 그런데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열을 방출했니? 라고 했어요. A에서 B로 가는 과정을 보시면 Q는 델타 플러스 W인데 A에서 B로 갈 때요 온도의 변화 없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 없단 말이죠. 근데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부피는 증가했죠. 부피가 증가했단 말이야. 일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일을 한 만큼 열을 뭐 했어야 되니? 흡수했어야 되죠. 그래서 방출량으로 흡수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B에서 C로 가는 과정을 보시면 얘는 등적 과정이라서 부피의 변화 없기 때문에 한 일은 없습니다. 대신에 B에서 C로 갈 때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내부의 에너지가 감소해요. 그럼 이때 열이 감소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D에서 A로 갈 때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B에서 C로 갈 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ET0가 T0로 내부 에너지 T0만큼 늘었어요. 그죠? B에서 C로 갈 때 D에서 A로 갈 때는요. 네, 얼마만큼? T0만큼 증가했어요. 감소했다 증가했다만 빼고 그 양은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기체의 부피는 C에서가 A에서의 2배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기체의 부피는 C에서가 어디? A에서의 2배 맞죠? 네, 이런 얘기예요. 하다 보면 7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래프만 잘 바꿔놓으면 어렵지 않아. 자, 이제 8번 문제가 허리죠. 8번은 허리다. 그리 가는 피스톤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실린더의 왼쪽에는 이상기체가 있고 오른쪽에는 벽이 고정된 용수철이 피스톤과 연결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용수철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상태이고 그림 나는 가에서 핀이 제거된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다가 정지한 순간에 피스톤을 다시 핀으로 고정시켜 놓은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피스톤을 통한 열의 출입은 없어요 라고 했으니까 단열된 상태 그런 얘기인가 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피스톤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피스톤의 벽은 언제 움직여? 여기 있는 피스톤 이 얘는 언제 움직여? 언제 움직여? 아니 그게 아니고 얘가 움직일 때가 언제야? 안과 밖에 서로 미는 압력 차이 때문이야. 됐어. 안에서의 압력이 있고 밖에서의 압력이 있다. 양쪽으로 미는 힘. 됐어. 그게 압력인데요. 안쪽에 압력이 더 크면 어떻게 되니? 피스톤 밀려나가. 그치? 바깥쪽에 압력이 더 크면 어떻게 되냐? 안으로 밀려 들어가겠지. 이 두 개의 크기가 같으면 어떻게 되니? 안 움직여.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상태는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같다라는 뜻이야. 되겠어? 근데 여기 밖에 압력 왜 있어? 공기 때문에 그래. 근데 얘 봐. 무슨 상태야? 진공이야. 압력 없어. 무슨 말이야? 압력 없어. 이렇게. 그동안은 바깥쪽에는 공기의 대기압 때문에 대기압만큼 누르는 힘이 있어서 안에 있는 값이 대기압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피스톤이 안으로 가냐 밖으로 나가냐 이게 결정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는요 진공된 상태라서 오른쪽에는 어떤 기체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대기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밀폐시켜 놓은 진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기압이라는 게 작용하지 않아. 기체 압력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양의 기체가 있더라도 무조건 여기에 있는 압력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밀고 나왔어야 돼. 근데 나는 여기 고정핀으로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용수철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야. 됐어? 네. 근데 처음에는 용수철이 변형되지 않았으니까 늘어나지도 압축되지도 않았으니까 탄성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단지 고정핀으로만 뽑아놓은 거야. 그랬다가 고정핀을 빼니까 안쪽에 있는 힘이 작용을 해서 얘가 이렇게 밀고 나온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밀고 나오다가 얘가 멈추는 순간 다시 고정핀으로 꼽을게. 근데 멈춰있는 상태니까 이미 힘의 평형 상태거든. 그러면 봐봐. 이렇게 밀고 나올 동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뭐한다? 잡아준다. 그러니까 처음에 압력을 P0라고 하면 밀고 나오는 동안 압력은 감소했을 거야. 그치? 압력을 감소해서 이 I가 줄어든 압력 P가 됐다고 치자. 맨 처음에는 압력이 10이었는데 나중에 압력이 뭐 2야. 이런 느낌으로 줄어서 나와. 됐어? 네,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부피가 증가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압력이 줄어도 밖에서 미는 힘이 없으면 계속 와야 된다 말이야. 근데 멈췄대. 왜? 안에서 미는 힘과 밖에서 미는 힘 두 개의 크기가 같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진공 쪽에서 미는 힘이 갑자기 생겼다는 거지. 누구 때문에 생겼니? 용수철의 탄성력이야. 됐어? 용수철이 압축되면서 미는 힘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인계기가 탄성력의 크기가 기체 압력에다가 면적을 못한 값이 힘들다고 아까 얘기했었지. 그 크기와 같아진 거야. 맞아. 그래서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야. 자.
자, 그러면 이때 기억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압력은 감소합니다. 그죠? 네,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 내부의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보면아 이때 내부 에너지는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일단은 일을 해야죠. 일을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일을 했잖아요. 부피가 커졌으니까. 됐죠? 네. 근데 얘는 단열된 상태에 열의 출입이 없단 말이죠. 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감소할 때 온도는 낮아지죠. 이거 가자.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보다 크니라고 했는데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 변화량은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보다 됐어. 네. 실제로요 열 에너지가 감소를 합니다. 됐어. 그 중에 일부가 일하는 데 쓰인 거죠. 맞아. 네. 일하는 데 쓰이는데 이 양이 그죠? 얘가 일을 해준 만큼 용수철은 일을 받죠. 무슨 에너지가 됩니까? 탄성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기체가 일을 하는데 어쩔 만큼 일을 하고 그 일한 걸 모두 다 용수철이 받아서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가 배분된 거야.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그대로 탄성 에너지로만 줘요. 알겠냐?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개의 양은 같아야 합니다. 이해돼? 에너지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기 때문에 한쪽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다른 쪽의 형태의 에너지가 그대로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덕분에 예비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오늘요, 저는요,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다 해버릴 생각이에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자, 15분 끌었다가 하죠.